안녕하세요. 혼, 인생의 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 하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계시나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어떠한 일이라면 조금도 중단함이나 흔들림이나 변경이 없이 전 인생에 걸쳐서 꾸준히 추구해 가면서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시는 것, 정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수행을 포함해서 도를 닦는 것,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또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사회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 어느 특정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 되는 것, 어떠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추구할 가치가 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이 평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 깨우치고 있다고, 깨닫고 있다고, 새로이 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깨달으며 무엇인가 배우고 있다고, 일생이 깨달아 가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배우고 배워도, 깨닫고 깨달아도 끝이 없다고, 계속하여 무한히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한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처럼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의문이 적어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어둠 대신 밝아짐이 커지고 자신감이 커지고 보다 크게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든든해지고 평화로워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어느 것을 새로이 알게 되고 깨우치면서 그러함들이 더욱 커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새로이 알게 되고 깨우치는 것이 주변적인 상식에 해당된다 해도 남보다 더 알게 되면 더 든든해지고 자신이 솟아나고 즐거워지죠. 새로이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 상식보다 더 깊은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깊은 탐구, 오랜 경험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일수록, 그리고 더욱 깊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아낼수록 더욱 크게 희열감, 기쁨을 느끼고 더욱 큰 자신감을 갖게 되고 든든해지고 더 평화로워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물며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떨까요? 진리는 어떠한 물리세계보다 먼저 있고, 비록 물리세계의 모든 곳에 언제나 숨어 있기는 하나 가장 깊이 숨어 있고 자연 법칙보다도 더 확고히
불변하면서 명확한 그러한 이치에 해당되니까요.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목표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일생을 거쳐서 죽을 때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고 추구할 만한 그런 내용인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육체를 위한 삶, 현실적인 삶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겠지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린 영상물 그 중에 밥 먹고 합시다 라는 그런 영상물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삶, 현실적인 삶이 아무리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 해도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표, 최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수단이나 과정은 될지언정 인간으로서의 최종의 목표는 될 수 없다.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주 적절해야 하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라면 적을수록 좋겠지요. 상대적인 물리세계에 속하는 육체와 물질적인 것들은 적당할수록 적절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은 결코 필요도 없고 도리어 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것들은 적당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들의 적당한 수준들을 모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일생을 그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숱한 쓸데없는 경쟁과 사회적으로는 도둑과 살인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것은 많고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아도 조금도 해가 없이 오직 좋은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좋기만 하고 이롭기만 한 것이기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오래 추구해도 해롭지 않고 이롭기만 합니다. 진리를 터득하고 혼을 키우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성취가 됩니다. 재산을 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서 풍요로워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밝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저는 진리가 재산을 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많이 배운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받고 돈을 받게 되고 특히 현인 성인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그 사람의 옳은 진리를 듣고 싶어 하기에 교통, 먹고 자는 것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그 현인과 성인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재산을 등록을 해놓고 자기 재산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재산이 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먹고 잘 수 있습니다. 이상을 오늘의 서론으로 하고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의 처음으로서 책 8장, 지금까지 해설해드려온 아마존에서 출간된 Human, God and Truth, 이 책의 8장 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해설드려온 그러한 부분의 내용을 전체를 회상하시도록 각 절의 제목과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의 8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은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1절 제목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혼을 키워가는 과정의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해상되는지 8.1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8.2는 지능지수, 즉 IQ와 혼지수, 제가 처음으로 정의하고 표로서 제시하는 혼지수 SQ, 스피릿 쿼션트 또는 소울 쿼션트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능지수와 혼지수 관계, 그리고 만유에는 혼지수가 들어있다. 다만 정도 차이다. 그리고 인류는 지능지수 위주로 살아왔는데 이것이 혼지수 입장에서 음의 부분, 악한 부분으로 개발되고 또는 플러스 양의 혼지수로 개발되기도 하면서 매우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매우 선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있었다 하는 지능지수와 혼지수 관계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만유의 혼지수표를 보여드린 바 있고요. 8.3에서는 지능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그런 제목하에서 6개의 소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재가 자유는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두 번째는 지능과 자유와 자율과 관계. 세 번째는 지능과 의지와 능동성. 네 번째는 지능과 자유와 능동성과 책임. 다섯 번째는 큰 지능의 생명체가 가지는 책무.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지능과 자율에 따른 책임으로서의 죄와 벌, 즉 지능지수에 따라서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8.4절에서는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산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개의 소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재가 혼은 질과 크기에 비례하여 오래 그리고 넓게 영향을 미친다. 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변화해가고 또한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죽어서까지도, 육체적으로는 죽어서까지도 영혼으로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재는 일생 키운 혼은 육체적 죽음 후에도 남아 계속 영향을 발휘한다. 즉 혼과 영혼을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살았을 때 키운 혼만큼 죽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그 근본 원인은, 근본 이유는 혼을 키운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지능지수를 이용하면서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진리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정도가 정해지면서 많은 진리를 깨달을수록 크고 훌륭한 그런 혼이 만들어지고 죽은 후에도 더 큰 영혼으로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더 넓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던 관계로 이전에서 8장에서 해설해 드렸던 내용을 제목 위주로 돌아봤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즉 진자평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해설해드린 부분을 다시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설명드리면은, 지난주는 8.4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높고 오래 산다 편에서 혼은 질과 크기에 비례하여 오래 그리고 높게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일생 키운 혼은 육체적 죽음 후에도 남아서 계속 영향을 발휘한다. 이 두 소재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삶의 사람으로서 죽은 후에 육체가 흙에 묻히면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된다.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지혜, 지혜보다는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혼을 훌륭하게 키워왔던 사람은 현인이나 성인과 같이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사는 동안 육체를 수단으로 키웠던 혼만큼 널리 그리고 오래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며 세상에 살아있게 된다. 제가 제 철학의 상당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얼마나 크게 살았느냐, 이것을 혼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육체 위주로 보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지금까지 인류는 육체 위주로 모든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오감 위주로 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어두웠고 이해에 한계가 있었고 혼란을 겪어왔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성인은 몇천 년, 현인은 몇백 년, 훌륭한 학자는 몇십 년 동안 살아있게 된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혼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는 그들을 결코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그들과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들이 깨달은 진리만큼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드릴 요점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8.5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 지수를 점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인데요. 나의 책에 가장 중심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어느 현인이나 철학자, 성인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철학, 오직 온전하고 참한 철학,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소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소재는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세 번째는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 진화로, 이게 세 번째는 별도로 일반인을 위해서 두 번 정도 영상물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소재로서는 당신의 혼 지수를 점검하라. 이것도 별도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상세한 설명은 못 드렸었습니다. 특히 표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당신의 혼 지수를 점검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첫 번째 소재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큰 주제, 너무도 중요한 주제, 수많은 여러 소재들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한 기회에 모두 마치려 많은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시키는데 힘이 들면서
특히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려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능한 한 일상적인 예들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중요한 소재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소재이지만 좀 더 꼼꼼하고 자세히 다루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5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당신의 혼짓을 점검하라. 그 다음 4개 소재,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세 번째,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 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불교에서 무아에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무아에 거친다면은 비관론,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를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혼짓을 점검하라. 혼짓 측정표와 함께 단계별, 계단별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필요하다면 2주 걸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독창적인 저의 철학 내용이고요. 또한 책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소재,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이전의 방법들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표를 수단 또는 과정과 혼동한다. 또는 목표를 생각하면서도 대전제를 쉽게 잊어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어지면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결과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한다.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수단 이것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목표와 구분하면서 좋은 과정, 좋은 수단을 통해서 좋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국가 입장에서 봐도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에 맞도록 그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겠지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들 인권을 보장하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지요. 늦어도 최대한 억울함이 없이 최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가 추진되도록 해야 하겠죠. 그렇지 못하면은 독재를 통해서 목표를 추구하면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도록 주어진 과정이다. 최대한 좋은 내용을 많이 배우고 연마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쉬는 것과 생활, 환경까지도 공부가 잘 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이거는 다른 영상물에서 예를 든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요 사회는 꼭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이러한 옛날 방식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그저 모범생으로 안정된 직장을 잡고 무난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 차라리 말썽꾸러기 또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며 특출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큰 것을 이루고 사회에서 튀어나게 된다. 모범생은 돈도 못 벌고 큰 정치인이 못 된다. 이런 말들이 흔하게 회자되는데요. 이것들은 사회가 그만큼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이 심하고 또한 가치를 다양화시킨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회생활과 직업이 워낙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학교 교과 과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학교 과정은 단지 기본적인 그러한 사회인, 기본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에 치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윤리 도덕은 차라리 관과하게 되고 도리어 기술인 사회에서 이기고 먹고 사는 그러한 방법론, 기술인을 길러내기에 그런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몰두해야 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확장을 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운동이나 특기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까지도 공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운동이나 특기를 특출하게 기를 경우라 하더라도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밥을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많이 놀아도 목적을 달성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혼을 키워가도록 주어진 과정이다. 따라서 삶에서는 최대한 혼을 훌륭하게 키워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육체를 포함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참 혼을 가장 잘 키워가도록 하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여러분은 제가 시작하면서 상식과 지식과 진리를 구분하면서 진리를 하면은 어떻게 해서 상식이나 지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지 그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상식이나 지식보다는 질적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인생이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가 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깊게 명상하시고 저와 같이 진리를 탐구해 간다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얻는 이로운 점들을 실제 경험하시고 습득하시면서 제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가치는 진리를 깨달아서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물론 죄를 짓거나 주위에 폐나 해를 끼치다가 가는 것은 더욱 아니지만 단지 육체적 존재로서 물리적 자연의 모든 것을 맡기며 건강하고 편안히 지내다 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웃과 어울려 물질적 풍요를 마음껏 즐기다 가는 것도 아니다.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잠자고 싶은 거 마음껏 잠자고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동물들을 보아라. 그들은 배고프면 풀을 뜯고 배부르면 앉아서 쉬거나 잠을 잔다. 그들이 가장 행복한가? 인간으로서 그들의 목표와 같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끔 드리는데요.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것들이라면 본인은 진정으로 어떠한 존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무생물이나 동물과 어떻게 다르고 교육은 왜 필요하며 삶의 가치와 훌륭함은 무엇인지 특히 혼과 진리와 신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진리로부터 얻는 이로움 그런 혜택은 못 누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간은 지구상의 어느 존재보다 큰 참혼을 갖추면서 신에 가까이 갈 자질을 가졌기에 무생물이나 하등동물과는 달리 부단히 노력하여 가능한 한 일생에 아니면 적어도 빠른 후손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사는 동안 100% 참혼에 해당하는 신을 향해 최대한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존재적으로는 평등하나 참혼이 큰 존재에 더 큰 훌륭함이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여타 동물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같은 인간들에 있어서도 훌륭함을 논할 수 없으며 공부하거나 노력을 해야 할 필요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인생은 더욱 큰 진리를 터득하여 더욱 큰 참혼을 만들기 위해 육체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의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풀어짐과 동시에 이 우주에 질서가 서고 인생에 있어서 노력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좋은 것과 가치를 가리며 추구하는 이유, 올바르게 사는 인생의 목적들이 이해될 수 있다. 진리를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추구하는 동안에 그 이로움과 혜택을 누림은 물론 가능한 한 빨리 깨달음으로써 넓고 오래 사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을 초월해서 넓고 오래 살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은 참혼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어진 수단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현실적 삶이 존중되어야 하고 참과 선을 지키기 위해 육체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사람들을 죽이거나 육체를 담보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진리를 깨달아 훌륭한 혼을 만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바탕, 즉 기본이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법, 윤리 문제들까지도 해결이 되고 삶에 대한 두려움, 걱정에서 해방되면 물론 더 나아가서 삶의 방편까지도 해결된다. 그러면서 영생으로 가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죄 지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심판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쁜 짓만 할 것이라면 더욱 철저한 교육이나 엄한 처벌을 통해 참회하고 개선되도록 추구되어야 하고 꼭 필요하면 인간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범죄들에 대한 형량과 사형제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의는 어느 경우에도 인간이 결코 다른 인간을 죽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위적인 법을 만든다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선해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선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들 사이의 선, 만물에 대한 선을 거쳐서 무한히 확장해가면 결국은 미와 선은 진리로 향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선을 얻는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반성이나 성찰이 없이 계속해서 악한 짓만을 할 사람이라면 비록 사형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기형이나 지역적 그런 격리를 통해서라도 그 인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이상을 이번 주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 주는 지난주 8.4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산다에 이어서 8.5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짓을 점검하라. 이 8.5절에 네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소재로서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인생은 육체적 현실적으로 더욱 큰 진리를 터득하여 더욱 큰 참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리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다른 모든 것을 추구하는 효과를 포함하면서 모든 의문이 하나로 연결되어 풀어짐과 동시에 이 우주의 질서가 서고 인생에 있어서 노력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좋은 것과 가치를 가리며 추구하는 이유, 올바르게 사는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에 이어서 8.5에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소재,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전체가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진리를 직접 깨달으며 깊이 인식을 하셔야 그 맛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합니다. 진리를 직접 깨달으며 그 맛을 느끼시도록,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육체, 마음과 정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도록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어진 인생 동안, 아니 인생에서 가능한 한 일찍이 온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혼이 진리 덩이가 되고 신에 가까워지면 모든 육체적 혼란과 고뇌에서 벗어나서 또한 죽고 삶이 별도로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직은 느낌을 갖지 못하시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시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면서 느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그런 해탈이요 열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